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세우고요. 미장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창마고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판타지 좋아하는 꽁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체 관람가랑 음악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네, 업로드 될쯤에는 추워졌을 것 같은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환절기에 조금 눈도 근질근질하고 뭔가 이 환절기 질환들 그러니까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을 읽고 가보겠습니다. 까날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수리남 얘기를 또 길게 해주고 가셨는데 커피 믹스 주고받는 거 기억하세요? 네. 그거 되게 재밌다고 써주셨는데 맥심 모카골드 이거가 수출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좋은 선물 또는 가벼운 뇌물로 쓰인다고 한다고. 까날님이 필리핀에 다이빙하러 갔을 때 다이빙 샵에서 맥심 부탁해가지고 사간 적이 있대요. 그리고 저희가 여성 캐릭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거에 좀 공감을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모델인 조봉행도 원래 목사 아니었고, 또 수리남 자체가 픽션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하시면서 좀 아쉬운 변명인 것 같다. 까날님도 이렇게 하셨고요. 추천을 또 해주고 가셨는데, 수리남 이제 드라마를 보고 계시다가 중간에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려줘 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까날님이 보신 최근에 본 극장판 일본 애니 중에 손꼽을 정도로 좋았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화제 코너. 화제? 문생, 오늘의 문화생활. 오늘의 문화생활은 조조의 문화생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문화생활을 최대한 밖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좀 시간이 있을 때 영상 좀 그만 보고 글자?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걸 좀 그만 보고 뭔가 아날로그로 돌아가자. 그래서 최근에 약간 도서관 같은 데를 많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한강진에 원래 바이닐 앤 플라스틱인가? 음반 팔던 곳에 2층을 없애고 아트 라이브러리가 들어섰어요. 근데 거기가 새로 생겼다 해서 궁금해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한번 가실 일 있으시면은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트 라이브러리고 약간 도록 같은 걸 되게 잘 큐레이팅을 잘 해놨어요. 근데 진짜 좋았던 게 모마나 비엔날레 도록 같은 걸 옛날 것부터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덜너덜한 것부터 다 있는데 그런 걸 어디서 제가 볼 기회가 없으니까 너무 좋고, 주말에 가면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볼 것 같아서 평일에 퇴근하고 갔더니 아무도 없고 진짜 자리도 도서관처럼 엄청 딱딱하게 돼 있다기보단 중간중간에 스툴이나 이런 되게 또 가구도 예쁘잖아요. 예쁜 가구에다가 메모 패드 같은 거 두고 약간 그림도 그릴 수 있게 해놨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좋고, 또 경리단길 쪽으로 가시면 그래픽이라는 곳 아세요? 1층에는 팔기도 하는데 엄청 큰 건물 한 채가 전부 다 카툰, 그러니까 코믹 그런 것들, 동화책들, 그러니까 좀 아니면 아트북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도서관인데 여기는 이제 유료예요. 그래서 15,000원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음료수 다 마실 수 있고 책도 다 볼 수 있는데 마블 만화 같은 거 다 모아놓고 DC 이런 것도 모아놓고 프랑스 만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만화들이 대부분 큐레이팅이 돼 있는데 거기 또 평소에 다른 데서 볼 수가 없는 게 많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기 딱 좀, 비 오는 날 가서 이제 할 거 없을 때 가서 보면 커피도 뽑아서 마실 수도 있고. 좋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한남동 쪽 갔을 때, 이태원 쪽 갔을 때 약간 문화생활 데이로 정하시고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좋네. 신청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놀고 왔답니다. 네. 이번 화는 저희가 4명이 영업을 하는 화인데요. 또 저번 화에 저희가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 정직한 후보를 보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또 연관을 시켜서 주제를 정해봤는데,
재미있는 한국 코미디 영화. 쉽지 않았다. 쉽지 않지만 저희가 흥미롭게 재미있게 봤던 한국 코미디 영화를 한번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꽁치의 키워드는? 저는 씨름. 너무 뭔지 알겠다. 확실히. 너무 뭔지 알겠다. 고민했지만 그냥 키워드를 씨름. 네. 조조는요? 그럼 저도 장풍이요. 뭔지 알겠다. 머쓱. 자, 창만은요? 저는 좀 자극적입니다. 뭐요? 색파. 어머. 색파? 괜찮나? 괜찮죠? 오, 뭐 어때? 19금이에요? 아니 아니, 이 단어 자체가 색파라는 단어가 단어가 키워드인데 19금이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15세예요. 진짜요? 15세고 뭐 어떻게 이거를 그렸냐에 그렇죠, 뭐 그렇죠. 문제일 수도 있고. 자극적. 뭐 영어로 말하자면 FWP 뭐 느낌이죠. 예, 뭐. 예. 네. 저는 외계인이라고 해둘게요. 외계인? 네. 뭔지 모르겠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은근히 한국 코미디 얘기 많이 했다. 그래요? 네. 지금 외계인 하니까 딱 그 외계 플러스인도 생각나고. 그러네. 은근히 와플릭스에서 다뤘네요. 한국 코미디. 그러네. 많이 보네. 그니까 많이 보는데? 좋아요. 그러면 뭐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 일단 자극적인 걸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맵다. 네 번째로 가고요. 궁금하다. 색파. 지금 모든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스킵하는 거 아니야? 뒤로 가. 어디야 이러고. 색파의 코미디. 그래. 언제 나올지 모르게 해놔야겠다. 그래. 타임코드 네, 찍어놓으시면 안 돼요. 먼저 들으신 분들. 그러면 씨름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씨름 먼저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꽤 된 영화라서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멤버들은 다 실 키워드만 듣고도 알았다. 저 안 봤어요, 근데. 진짜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안 봤다고. 그러게 나 제목 얘기 안 했는데. 뭔지는 아는 거 아니야? 알아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천하장사 마돈나입니다. 네, 요 영화는 그 2006년 영화기 때문에 오래됐다. 꽤 오래됐죠. 네, 꽤 오래됐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 코미디를 내가 많이 안 보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이거 재밌게 봤어 라고 생각하는 진짜 약간 손에 꼽는 영화라서 들고 왔고요. 진짜 지금 생각을 해도 그때 너무 재밌게 봤다. 네, 그리고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이 영화는. 그래서 네,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가 2006년 개봉하고 나서 당시에 이제 뭐 청룡, 백상, 대종 뭐 이런 국내 영화 시상제에서 신인 감독상과 신인 나무상 뭐 시나리오상 이런 것들을 이제 쓸었어요. 신인 어쩌고를 쓸었다는 이야기는 이 영화가 얼마나 새로웠는지 다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저도 딱 우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영화가 나오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영화입니다. 이혜영, 이혜중 감독 두 사람이 이제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두 감독이 동시 데뷔한 게 이분들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 이제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면 오동구라는 이름의 고등학생이 이 영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동글동글한 이 학생이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근데 이 친구가 또래 친구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이제 여성이 되고 싶은 그런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동구가 이제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마돈나예요. 그래서 마돈나처럼 멋있는 여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짝사랑을 하고 있는 학교에 이제 일본어 선생님이 있거든요. 이 선생님한테도 멋있는 여자가 되어서 짠 하고 고백도 막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인 거죠. 그래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아직 부모님한테 커밍아웃도 안 했지만 혼자서 열심히 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모읍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성전환 수술에 필요한 돈이 이만큼인데 나는 아직 5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어떻게 구하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딱 장학금이 500인 대회가 열린다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 대회가 뭐냐면 씨름 대회인 거죠. 우리 동구가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내가 씨름을 한번 해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예상되는 어떤 난항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사실은 마음속에는 어떤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마음이 있는데 씨름이라는 스포츠는 되게 남성의 운동이고 특히 이제 우통 벗고 모래사장에서 이제 막 남자들이랑 부대끼면서 이제 해야 되는 운동인 거죠. 그래가지고 동구한테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동구 캐릭터가 너무 이제 씩씩하고 밝고 사랑스러운데 이제 도전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만나는 씨름부 사람들의 그 케미가 진짜 좋아요. 씨름부 선생님이 이제 백윤식 배우가 나오고요. 씨름부 친구들 중에 이제 이 영화에 출연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사고로 사망을 한 배우인데 이연 배우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개그맨 문세윤 씨 또 나오고 출연한 배우들 간의 호흡이 정말 좋아요. 너무 일단 웃기고 특히 문세윤 씨가 원래도 개그맨이시고 여기서 진짜 웃기고 연기도 심지어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약간 이 영화의 약간 감초 그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씨름부의 이 케미 그리고 그 막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동구가 천하장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물론 되게 어떤 난항들이 펼쳐지지만 되게 배척하고 막 동구를 막 이렇게 막 불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되게 잘 연출을 하셨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친구가 겪는 그 갈등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거를 판타지처럼 그려내지 않았어요. 재밌는 가운데 현실감 있고 되게 응원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짝사랑 대상인 일어 선생님도 되게 재밌는데 초난강 씨가 특별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 연출이 됐고, 일본어 선생님으로 나오시고. 그 시절이네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야. 오동구. 근데 약간 영화관에서 봤을 때 다 손난강 씨 보고 다 빵 터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도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좀 낮잖아요. 근데 무려 2006년에 이 소재로 코미디를 만들었다는 그 시도 그리고 결과물에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게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고 그러니까 극 중에 동구 대사 중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뭐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은 거야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딱 이 영화가 이 소재를 접근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희화화 소재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 이 동그라는 존재를 굉장히 응원하게 만드는 연출입니다. 되게 엄청 궁금하다. 되게 재밌어요, 진짜. 엄청 사랑스러워요, 무엇보다. 동구라는 캐릭터가 류덕한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류덕한 배우한테 완전 푹 빠졌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매력이 철철 넘치거든요. 이 배우가 사실 그 덩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원래는 50kg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이 영화를 위해서 무려 27kg을 증량을 해가지고 진짜 약간 동글동글한 그 완벽한 동굴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 캐릭터가 엄청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또 성전환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하지만 정말 씩씩하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류덕한 배우 덕분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되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되게 칭찬하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감독이 공동 데뷔를 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이런 연출의 구석구석이 되게 좀 섬세한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한 명은 동선 체크라던가 이렇게 좀 보고 한 명은 이제 뭐 각본이라던가 이런 쪽을 좀 더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두 분이 되게 협업을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완성도가 좀 되게 높고 재밌는 게 이제 이혜영 감독과 이혜준 감독이 이걸로 데뷔를 해가지고 이혜영 감독은 좀 더 스릴러 그 이후에 막 경성학교 독전 이런 거 독전 이런 걸 만드신 거고 또 되게 그 이혜준 감독은 또 그 이후로 이제 뭐 김씨 표류기 이런 굵직한 한국 코미디 영화를 계속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두 감독이 다 이 이후에 만든 작품들도 각본이 엄청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게 이 두 명의 감독이 이 작품으로 데뷔를 했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강력 추천입니다. 이 영화 진짜 좋아요. 저도 손에 꼽는 영화고 맞아요. 여러 번 봤어요. 저도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음악 마돈나의 그 라이커 버진 노래가 나온 장면이 있거든요. 그 뒷부분을 보면은 근데 그거 보면 또 너무 좋아요.
우리 리뷰 중에 되게 신기한 리뷰가 있는데 마돈나의 라이크 버진 부를 때 과연 주인공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궁금했는데 생각해보니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이거 딱 보고 궁금해지는. 맞아. 살고 싶은 아이의 어떤 씩씩한 이야기. 동구 아빠가 맞아. 김윤석 씨. 맞아. 가정폭력 아이 학대를 하는 약간 그런 아버지로 나오기는 하는데 맞아. 그 와, 둘의 오늘 서사도 봐야겠다. 되게 너무 슬프고. 궁금해. 맞아요. 너무 궁금해. 백윤식 씨도 그 잘하시는 너무 그 잘해. 멋진 사람이거든요. 진짜 하나하나 영화 만듦새가 맞아. 좋아요. 와, 이렇게 다들 극찬을 하다니. 그 말씀하신 김씨 포륙이랑 천하장사 마동나가 약간 우리나라 코미디의 맞아. 웰메이드 코미디 맞아. 양대 산맥으로 늘 음. 추천하고 추천받고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오래됐는데도 전혀 오래됐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냥 늘 맞아. 새롭고 재미있는 영화. 맞아. 게다가 오래전에 이걸 만들었다니? 라는 맞아. 약간 플러스 의미까지. 맞아. 맞아. 어제 나왔어도 세련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이후에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재를 이렇게까지 잘 만든 영화가 있었나 싶어요, 한국에. 맞아. 재미도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좀 잘할 수 있는 못 본 것 어려운 같은데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바로 보겠습니다. 네. 저는 문세윤 씨가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귀엽게. 네, 천하장사 마돈나는 왓챠 웨이브 티빙 여기서 볼 수 맞네. 있습니다. 네. 장풍도 사실 저는 뭔지 알겠지만 대충 알겠어서 네. 제가 치고 가볼게요. 왜냐면 전 최신작이기 때문에 네, 섞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이라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신 분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안 보셨죠? 저도 예고편 봤어요. 찐만 해놓다가 이제 최근에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되게 정말 특이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근데 되게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어서 신기해가지고 얘기하려고요. 2020년에 개봉을 했고 이제 신정원 감독님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영화 또 차기작 준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감독님의 유작이고요. 시실리 2km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감독님만의 개성이나 좀 특징이 있는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의 영화를 이걸로 처음 접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이 좀 생긴 거죠. 이분의 필모에.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특이한 영화였고 이정현 배우, 김성우, 서영희, 양동근, 이미도 배우 이렇게 나와요. 좀 재밌죠, 조합이.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 코미디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열려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포스터가 조금 특이해요. 약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포스터거든요. 되게 내용이 뭔지 약간 애매하게끔 근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캐릭터들이 되게 다 개성이 넘치는 그런 포스터여가지고 그래서 배우들도 되게 재미있는 분들 많이 나오네 해가지고 본 거거든요. 줄거리를 좀 설명드리면 이게 영화 처음부터 약간 이상해요. 우주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뭔가가 지구를 돌진을 해. 그리고 그런 도시 하천 같은 데 뿡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웬 나체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어디론가 가는 건데 거기서 그 떨어진 걸 발견한 시민들을 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요. 시민들이 다 배우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다큐도 아니고 UCC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연출이 돼 있어요. 카메라가.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영화 뭐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전개를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게끔 만드는 그런 첫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정현하고 김성우 배우가 이제 부부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소희하고 만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혼부부예요. 근데 소희는 단발머리 단정하게 딱 하고 말도 엄청 이쁘게 하고 약간 순진하고 약간 참 며느리상 이런 사람이고 만길이도 완벽한 이제 남편상이에요. 막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막 힘도 잘 쓰게 나오고 막 음식도 잘하고 그래서 아내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게 금슬이 좋은 이제 부부로 나오는데 이제 소희는 이제 신혼생활 너무 좋은 거죠. 이제 동창회에 갔는데 소희가 근데 막 친구들이 이런 완벽한 남편은 뭐 바람도 뭐 피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말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런 동창회를 보내고 집에 와가지고 혹시 해가지고 폰을 이렇게 한번 들춰봤는데
세상에 자기야 하트 돼 있으면서 내일 여행이 뭐 기대되니 어쩌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소희가 약간 너무 충격받은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날로 흥신소 같은 데를 찾아가요. 약간 불륜 전문으로 다루는 흥신소. 이제 거기 이제 사장 같은 사람이 양동근인 거지. 미스터 장으로 나와요. 그 막 머리 완전 뽀글뽀글 해가지고 제일 수상해 보이는 차림새를 하고 그래서 만기리를 약간 이렇게 뒷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미스터 장이 조사한 만기리의 본 모습이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고 서울 전역을 돌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헐. 그냥 뭐 헬스장 가서도 갑자기 눈 맞아가지고 막 가고, 뭐 클럽 이런 데 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충격인데, 미스터 장이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충격적인 얘기들을 해주는데, 혼인신고를 4번이나 한 사람이 있고, 소희가 4번째인 거지. 그리고 전 아내들이 돌연사 미심쩍게 죽은 거야. 그럼 이제 보험사기다. 뭔가 소희도 약간 죽을 수도 있는 코미디 그런 맞아요? 지금 제가 말한 줄거리 안에 다 코미디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너무 충격인데 더 어이없는 얘기를 해요. 미스터 장이. 근데 이 만길이라는 사람이 언브레이커블이라고 불리는 지구 생명체가 아닌 외계 생명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외계인이다. 외계인. 지금 조저가 피식하셨는데 소희가 먼 브레이커블이요? 되게 어이없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야 이 전개는 뭐야? 하는 계속 이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되게 특이하다. 근데 미스터 장은 엄청 진지해 막 이렇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양동근 배우 그 배우 대사통 있잖아요. 왠지 안 봐도 본 것 같아.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그 만기리는 그 종족 중에서도 리더 역할인 거야. 리더급이고 이제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희도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희가 이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척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자기가 죽었으면 이제 만길이가 좋아할 테니까. 근데 만길이 진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야. 소희가 이제 충격을 받고 좌절하고. 그래서 막 동창 친구도 만나가지고 막 어떡하냐 막 하소연하고 막 그랬더니 동창 친구가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그 동창이라는 사람이 세라라고 이제 서영희 배우가 연기하셨는데 정육점오라고 되게 저돌적이에요. 막 고기 팍팍 치면서 막 결혼을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남편 다 죽이고 감옥 갔다 왔다 막 이런 소문이 있는 그런 무서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자 우리가 막 하면서 결심을 하고 미스터 장도 이제 추가가 되고 또 여기 이미도 배우가 또 동창 중 한 명으로 나와서 이렇게 끼어드는 어떤 사건이 있기는 한데 그 사건 너무 웃기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미도 배우가 제일 웃겨요 여기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희랑 세라랑 이미도배 이제 양선이라는 이름인데 여자 동창 3명이랑 미스터 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편을 먹는 거고 이제 만길이가 이제 같이 맞붙는 그래서 서로 이제 죽고 죽이게 될까 하는 아주 긴 밤을 보내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중간에 끌까라는 생각을 몇 번 했거든요. 힘드셨군요.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단 이게 뭐지? 이게 B급 영화인가? 아니면 병만 영화인가? 아니 잘 못 만든 영화인가? 이걸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거라서 끌 수 없는 거예요. 전개는 너무 궁금해. 어떻게 될 건지가 너무 궁금하고 배우들이 또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되게 케미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끝을 보고는 가야겠다. 기대를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코미디 요소가 이것도 약간 그 정직한 후보 2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산만한데 이게 계속 디테일이 웃긴 게 많아. 뜯어봐야 되는구나. 보다 보면 뭐야 피식피식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그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쫄깃해. 왜냐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가 어떤 그런 본심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긴장이 되는데 긴장을 만드는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는 설정이 많으니까 계속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희한한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고 캐릭터들이 일단 다 재밌는데 그 이정현이 되게 세상 물정 모르고 되게 조그마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연약한 이런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그 이상한 개판 안에서 혼자 중심 되게 잘 잡아요. 딴딴. 그게 너무 재밌고 뭐 양동근은 원래 좀 이렇게 그런 재미있는 연기, 특이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잘했고 김성호 배우도 약간 그런 되게 미지의 뭔가 그런 좀 뭔가 외계인 같은 그런 거 되게 잘하셨는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설정이 뭐냐면 그 외계인 종족들이 기본적으로 잘생겼다는 설정이거든요. 키도 일단 185가 넘고 뭐 정우성도 사실은 이 종족일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웃기게 나와.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언브레이커블이라고 나오는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안 잘생겼어. 그래서 막 좀 되게 그것도 웃긴 포인트 같아 사실은. 약간 연출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약간 맨인 블랙이 생각나는 듯한 설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되게 어이없고 웃기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되게 이상한 막 말하면서 근데 또 서프라이즈 느낌은 아니야. 아 진짜. 근데 이상해. 그래서 이상한 영화다. 그래서 영화를 딱 다 보고 났을 때 너무 재미있는 영화였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기이한 영화는 뭐지? 근데 이상한 영화 잘 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정환 감독의 다른 영화들도 어떤 이상함이 또 있는 거지? 궁금해져가지고 볼 생각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땐 제가 이 감독님을 잘 몰랐으니까 그냥 돌아가셨구나 했는데 더 안타까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차기작은 더 뭔가 재미있는 뭔가 요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더 컸던 그런 영화네요. 전 이거 빼고 전작은 거의 다 본 것 같고. 아 진짜? 어떠셨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늘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 오시는 게 일단 시실리는 귀신, 차오 멧돼지, 그리고 다음에 한 게 점쟁이들? 그거 뭐 그런 점 붙이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단 컨셉 자체가 방금도 외계인이니까 항상 뭔가 죽음과 관련된 거에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늘 어쨌든 배우분들은 일단 시실리 임창정 씨인데 안 웃길 수가 없죠. 막 그런 무거울 수 있는 좀 과한 주제를 배우들의 그 엄청난 코미디 실력으로 다 이렇게 잘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딱 그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들어보면 다른 영화보다 더 산으로 가는 것 같은 진짜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진짜로. 전개를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게 뭔가 뭐 이 영화 뭐야 이상해가 아니라 저 이렇게도 전개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게 돼가지고 그게 좀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어. 전작들은 그런 막 엄청 B급 영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좀 다 옛날 작품인 게 이게 텀이 되게 기시거든요. 다 2004년, 2009년 이때쯤이라 그때 한국 영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 정도지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엄청 병맛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도 병맛이라고 칭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 진짜 희한했어. 근데 되게 아쉽다. 그쵸? 되게 색깔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네. 그러니까 코미디 장르에서 되게 좀 그래도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 뭔가 이런 저의 얘기를 듣고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그래도 한번 꼭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장풍 뭔가요? 장풍이요? 저 진짜 옛날 영화인데 마돈나보다 2년 더 거슬러 돌아가서 2004년에 나온 아라한 장풍 대작전. 네. 왜 웃으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네, 엄청 당당한데 류승환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이고요. 마돈나랑 완전 정반대 영화죠. 허무맹랑하고 편안하지도 않고 정신없고 그렇지만 명작이다. 한국 코미디 호황기에 개봉했던 그렇죠. 아라한 장풍 대작전 고맘때 나왔던 한국 코미디 영화가 시실리도 아까 그때 나온 거고 그때 나온 게 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 것 같아. 네, 진짜 많아요. 그때 뭐 장진 감독님도 계셨고 맞아. 유명한 코미디 영화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김수로 배우, 뭐 신현준 배우, 뭐 임창정 배우 이런 분들 나왔던 영화 그때 많이 개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코미디 배우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났던 게 사실 류승범 씨잖아요. 뭐 품행제로부터 해서 그때 이제 아라한 장풍 대작전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류승범 씨, 윤소희 씨, 안성기 씨, 정두홍 씨 출연하시고요. 장르 K 무협 코미디 영화입니다. 왓챠에서 지금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게 류승환 감독님이 부당거래 이후로는 좀 블록버스터만 제작을 하시잖아요. 구남도 뭐 이런 거, 베테랑. 근데 저는 이때 초창기 감성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주먹이 온다, 짝패, 다치마와리. 다치마와리도 명작이죠. 맞아. 그거 할까 하다 그거는 제가 당당하게 추천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라한으로 가져왔는데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류승범 씨가 맡은 캐릭터가 이제 순경이에요. 경찰인데 되게 어리버리하고 실력 안 좋고 깡패한테 맨날 져 터지는데 정의감이랑 의욕은 하늘을 찌르는 딱 그때 감성의 남자 주인공이죠. 어리버리하지만 용기만은 있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오토바이 소매치기를 발견해서 또 당연히 잡으러 막 헐레벌떡 뛰어가요. 근데 그때 똑같이 범인을 잡으려고 오던 어떤 여자가 있어요. 예쁜 여성분이 윤소희 배우신데 갑자기 소매치기를 잡으려고 장풍을 쏴요. 근데 그거를 본 것 같아. 보셨을 거예요. 이거 CGV, OCN 이런 데서 그러니까 5,000번은 틀어줬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류승범 씨가 잘못 맞아요. 그래서 기절을 탁 합니다. 그래서 눈을 탁 떴어요. 이상한 곳에서 눈을 떴는데 웬 노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몸에 막 침을 꽂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할아버지들이 자기들이 칠선이라고 불리는 무도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류승범 씨한테 상환한테 너한테 희귀한 기운이 느껴진다면서 마루치가 되라고 갑자기 제안을 해요. 네. 마라치. 네. 그래서 자네는 마루치가 될 제목이다. 우리가 장풍을 가르쳐준다. 약간 이러면서 막 꼬시는데 막 이상하잖아요. 겁먹어가지고 도망을 막 쳐요. 근데 아까 봤던 윤소희 씨를 마주치는데 또 반하죠. 예쁘죠. 그러고 윤소희 씨가 아라치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제밥에 눈이 멀어서 뭐 까짓것 배워보자 하고 다시 노인들한테 돌아가요. 근데 무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는데 막 청소만 시키고 부황 뜨게 시키고 막 잡일만 시키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어쨌든 요상한 훈련 같은 걸 받으면서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막 어느 날 원래 안경 쓰는데 안경 벗었는데 막 세상이 잘 보이고 점점 이제 진짜 무도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쯤 칠선들이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봉인해둔 절대 악이 있는데 무협. 흑운이라는 이름의 절대악인데 이름도 너무 멋있다. 정두홍 씨예요. 근데 그 봉인이 이제 서울의 지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봉인 진을 딱 깨가지고 탁 나와요. 원래 이제 엄청 오래된 절대악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의 몸을 뺏어가지고 기력도 되찾아요. 그렇게 정두홍 씨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그 악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칠선 노인들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들 다 무력화시키고 그 아라치 소희 씨의 아버지 무은까지 죽여버려요. 아버지가 안성기 씨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류승범 씨는 아주 분노하면서 계속 각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얘가 흑운 정동을 물리치고 서울을 구할 수 있을지로 갑니다. 무협이다, 무협.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 진짜 말하면서도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또 이런 거에 재미가 있거든요. 맞아. 네. 재밌지. 네. 그리고 코미디 정말 잘 짜여져 있고 류승환 감독님이 잘하는 게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괜찮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재밌었던 이유 첫 번째가 유치한 거는 유치하다라고 드러내야 재밌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주성치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사실 이게 주성치 한국 버전의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협 영화, 콩푸어슬이나 뭐 이런 소림축구처럼 무협 영화에 코미디를 끼웠다 보니까 수업이다. 개많이 봤는데 진짜.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어이없게 웃겨. 이것도 어이없게 웃기죠. 그런 연출들이 이게 뭐야 싶은데 또 류승환 감독님은 그걸 되게 저는 잘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 홍콩이 아니라 한국이다 보니까 되게 몰입이 되게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번에 다시 꺼내보니까 요즘 Y2K 감성 그렇다. 네, 한동안 되게 촌스러운 영화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왜 세련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막 카메라 달린 핸드폰이랑 MP3 플레이어가 가장 세련된 시절에 그 서울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하는데 와 그때 류승환 감독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영화다. 지금 보니까 더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컨셉 자체가 코미디를 보여주기 아주 좋은 판이다 보니까 뭐 너무 당연히 재밌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젊은 류승범 씨의 미친 연기 그리고 류승범의 호흡 당연히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 봐도 아주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너무 허무맹랑한 오락 영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봐야 하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션이 정말 이 영화도 액션이 괜찮은데요. 더 이상 이제 요즘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옛날 정동원 감독식 액션 있죠. 발차기 화려하고 요즘엔 급소만 탁탁 찌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날아서 맞아. 그래서 돌려차기 이런 거. 그 이제 일단 악역이 정동원 씨니까 액션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류승범 씨도 스턴트 안 쓰고 거의 맨몸으로 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적인 액션들 그때 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합이 잘 맞고 재미있어요. 물론 이제 장풍을 쏘는 CG라던가 날아가는 것 같은 거는 좀 이제 갈갈이 시리즈 뭐 이런 거라서 옛날에 그냥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뭐 그건 당연히 옛날 영화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감안해서 보고 이게 또 그런 영화의 맛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히려 피식하면서 웃을 수도 있고 또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류승범이라는 배우를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딱 했어요. 네, 안 나오시니까 부당거래 이후로 저는 거의 류승범 씨를 스크린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유럽으로 가신 이후로 한국 영화 아예 안 나오시죠. 가끔 광고에서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정말 그 생양아치 연기 그거를 비슷하게 다시 구현할 수 있는 배우를 내가 한국에서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또 없어요. 맞아. 그래서 갑자기 이분의 연기 그리워졌다. 네, 그래서 한번 품행제로도 한번 다시 봐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보면서 뭔가 이런 재밌는 배우가 있었는데 다시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 일단 놀랐고 다시는 안 나오실 것 같아서 나오시더라도 이런 거 안 하시겠죠 이제. 그래서 아쉽다 해서 류승환 감독도 한 번쯤 다시 이런 영화 한 번만 만들어주면 어떨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다찌마와리는 왜 당당하게 추천을 못해요? 아, 저 다찌마와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찌마와리의 그 특유의 감성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추천해야 될지 일단 설명을 못 하겠고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건 진짜 B급도 아니고 이제 C급, 병맛. 한 F급을 표방하는 그런 영화인데 저는 근데 미술적으로나 그런 캐릭터적으로는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화제 엄청 됐었죠. 네. 그럼 소개할 만한 거 아니에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근데 이제 아라한이 저는데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대중적인 게 이건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봤다고 했을 때 재밌었으니까 너도 봐라고 하기에는 네. 싫어하는 사람은 5분 보고 끌 것 같은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장풍 그것도 약간 한국적인 뭔가를 가지고 한다는 게 되게 좋아서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나요. 맞아. 그때 그게 또 유행했었어요. 약간 장풍 쏘고 옹박 이런 거 유행하고. 그 뭐지? 옹박 와. 그 양동근 씨가 머리 이렇게 팍 해가지고 주먹 쓰는 무슨 바람의 파이터 막 이런 거로. 막 유도하고 막. 아무튼 주짓수 약간 그런 몸 쓰면서 막 무협으로 무술을 하는 그런 게 한국에 살짝 유행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전에 화산고도 있었고. 화산고 맞아. 네. 근데 제가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 게 한국 코미디에 제가 전우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전우치랑 이게 비슷하게 공유하는 감성이 있잖아요. 맞아. 사실 스토리라인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신선들이 와가지고 봉인했던 강동원이 깨지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 재미있어요. 우리 좋아할 것 같은데요, 다? 맞아. 웃겨요. 그때 영화치고 막 엄청 빤 그런 것도 잘 있긴 있지만 뭐 잘 모르겠고. 네. 궁금해졌어. 네, 보십시오. 네, 드디어 색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음 세시네. 발음 세게 하시네. 색파. 네,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다들 보기 빠져라 기다리셨겠죠? 뭐지? 저는 2021년 영화를 들고 왔고요. 신작.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왓챠 넷플릭스에 올라온 영화들, 드라마들을 영업을 주로 했었는데 뭐 OTT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뀌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티빙, 웨이브 요런 이제 좀 신흥, 강자 OTT에 올라온 콘텐츠들도 뭐 할 수 있으면 다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티빙에서 보실 수 있고요. 바로 연애 빠진 로맨스입니다. 최근작. 네. 포스터를 본 기억이 난다. 예, 최근작이고 이 감독님이 정가영 감독님인데요. 제가 정가영 감독님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정가연 감독님이 되게 젊으신 여성 감독님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이런 거에 단편도 진짜 많이 올리시고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있어요. 자기 채널에 단편을 많이 올리고 상업 영화로 하트라는 이제 상업 영화를 2019년에 하셨고 그 이후에 나온 또 다른 상업 영화입니다. 상업 영화랄까 되게 웃긴다. 아무튼 개봉 영화? 네, 극장 개봉 영화, 큰 극장 개봉 영화입니다. 근데 이 감독님이 관통하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여자 홍상수라고 하던데 동의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말이 있군. 예. 리뷰 이런 거 있어요. 여자 홍상수를 하지 마라. 그보다 100배 1000배 웃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 약간 감독님 특유의 그 페르소나가 좀 있는데 섹스에 관심 정말 많고 나랑 한 번만 자줘. 너는 왜 나랑 안 자줘. 약간 이런 여성 그 페르소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솔직하고 되게 욕망에 충실하고 엄청 웃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편을 자기가 주인공을 한 게 진짜 많아요. 너무 웃기고 네, 진짜 감독님 한번 꼭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감독님 작품 중에 조인성을 좋아하세요 이런 거 진짜 웃기고 제목부터 밤치기 비치 온 더 비치 이런 그다음에 어떤 영화 제목은 내가 어때서 히읗 이런 거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그래서 네, 되게 제가 좋아하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인데 보고서도 진짜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감독님 자랑이 길었고요. 출연이 이제 전종서 배우랑 손석구 배우입니다. 두 분 다 아주 요새 핫하신 배우분들이고 그때 당시에도 핫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두 분이 나오고요. 근데 이름이 이 감독님 특유의 그게 있어요. 등장인물 이름. 전종서 배우는 함자영. 함자영. 약간 이런 느낌이고. 손석구 배우는 박우리예요. 어떤 감성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영이와 우리. 네, 맞아요. 그래서 함자영과 잘 지었다, 박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 함자영은 되게 또 재밌다. 팟캐스트를 하려고 해요. 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막 신청하고, 그러니까 좀 하여튼 그런 청춘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늘 주연을 하고 싶은데 뭔가 자기가 항상 조연 왜요? 뭐 보고 웃었어요? 직박구리? 아니 생무새. 그게 뭐야? 감독님 생무새라고 적어. 그래서 네, 하여튼 주연을 항상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지만 늘 조연 같다고 뭔가 인생을 괴로워하는 그런 청춘입니다. 근데 또 연애를 막 짧게 하고 차이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연애 못하겠다 해서 한동안 좀 쉬어야겠다 생각했지만 어플을 깔게 됩니다. 네, 한편 손석구 배우가 연기한 박우리는 잡지사 기자예요. 되게 지적인 사람이에요, 엄청. 근데 이제 기자인데 잡지에서 너 섹스 칼럼을 좀 써라. 그래서 업무 지시를 아예 받아요.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이런 어플로 원나잇을 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어플을 깔고 이제 사람들을 취재하러 만나는 거죠. 취재를 목적으로. 네, 취재를 목적으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필 설날 휴일에 그 어플을 통해서 함자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처럼 연애가 빠진 로맨스가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열에 빠진 로맨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엄청 전형적이고 뻔하잖아요. 해외에도 그런 영화 진짜 많잖아요. 그냥 친구처럼 색파만 하다가 갑자기 정이 들고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고백하고 연애하고 이런 거 되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달라요. 진짜 그런 아기자기 귀염귀염 설레 콩닥콩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겁나 웃기고 겁나 재밌어요. 진짜 어떻게 이 재밌음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캐릭터들이 너무 살아있고 전형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캐릭터들이 쓰인 적이 없어. 너무 재밌고 둘의 그 티키타카나 이 관계성도 너무 재밌고요. 각각의 그냥 삶에서의 캐릭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었다. 그리고 웃긴 포인트 이 감독님의 리뷰에 그런 얘기 있던데 CJ에서 이거 배급하게 되면서 아마 많이 잘렸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감독님 특유의 좀 이 발칙함이 욕망이 막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어플 깔았는데 이름이 막 직박구리고 바구리 직박구리? 막 그런 이름인 거죠. 그래서 웃겨. 뭔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좀 막 맘 놓고 하하 웃을 수는 없지만 약간 짜증나는데 웃긴 그런 삐끗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웃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 싫은데 약간 어른의 로맨스 같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게 단순히 색파라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캐릭터들이 되게 살아있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뭐 그런 연애 관계? 그러니까 왜냐면 둘이 어플을 깔아서 뭐 이렇게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만 이 각각도 사실 다른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연애라던가 뭐 그런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공감도 많이 했고 아 재밌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 이거 뭐지? 예전에 우리 한국 여성 감독 특집 한 적이 있었어요. 여성의 날이었나? 정가영 감독 얘기하시는 그래서 창마가 그때 정가영 감독님을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 왓챠였나? 가가지고 이 감독님 작품들 처음에 이제 딱 틀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행 싹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약간 인물이다. 진짜. 이분 진짜 독보적이에요. 진짜. 저는 딱히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이분 맞아. 작품도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저도. 제가 이 류를 진짜 못 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왜요? 말씀 그냥 뭐든지 약간 보통 이렇게 광고할 때 섹시 뭐 이런 게 들어가거나 뭔가 이런 게 들어가는 순간 저는 갑자기 마음에 거리가 확 생기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이름 개그들 이런 것도 이제 막 짜증나는데 웃기다고 하시잖아요. 전 짜증난 게 항상 더 큰 거예요. 그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마음 안에 어떤 청학동 훈자님 같은 분이 계신 건지 그래서 항상 시도를 못했어요. 이 영화도 주변에서 너무 재밌었다고 다 보라고 하셨는데 보긴 봐야겠어요. 이제 제 안에 뭔가를 깰 때가 온 것 같아요. 조조가 선비님이 여기 마음 안에 한 분 계셨구나. 선배님을 몰아내실 때가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웃겨요. 그리고 어플을 소재로 하는 것도 되게 신세대답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신세대 같다. 진짜 같으니까 그것도 너무 웃기고. 아니, 저는 정가영 감독님과 저도 봤거든요. 근데 창마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인성을 좋아해서 봤어요. 근데 뭔가 저한테는 뭔가 오는 게 없는 거지. 그냥 독립 영화 같은데 했는데 저 사실 이 영화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뭔가 재밌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서 엄청 상업적이에요. 완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다시. 되게 잘 만든 로맨스 맞지? 로맨스 코미디였는데 이 감독님이 일단 너무 웃기다. 이 감독님의 그 특유의 그게 더 살 수 있었을 것 그럼 더 웃겼을 것 같은데 아마 좀 상업용 중화가 약간 상영관 많이 된 것 같아요. 확보해야 되니까. 네. 이분의 그 특유의 그게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랬으면 19세였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닌 게 왜냐면은 이 감독님 작품이 섹스 계속 얘기하는데 섹스씬은 거의 없어요. 직접적인 사실상 묘사는 없어요. 없고. 예. 맞아, 다른 맞아. 단편도 그냥 나랑 한번 자줘 이거지. 맞아. 자는 씬은 거의 욕망을 입으로 푸시는 제 입으로만 하는 그런 맞아. 주로 말로 하시는. 징징거리고 맨날 매달리고 약간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씬이 한 번 있었나? 근데 그것도 직접적이지도 않고 막 뭐 좀 힘들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런 씬 잘 못 보는 편인데. 그러게 충분히 15세 받을만 하겠다. 제목이 근데 이 원제가 우리 따옴표 자영이었거든요. 우리 자영. 너무 좋잖아요. 직관적이고 우리 자영. 좋다. 근데 이게 바뀌었나 봐요. 연애 이 빠진 뭐 로맨스. 배급하면서. 그러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도 좀 많이 했어요. 너무 아쉽다고. 그 제목이 훨씬 궁금한데. 그렇죠. 근데 내가 배급사라도 조금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못할 것 완전 같아. 대중적인 로코로 해보고 싶었던 거일 것 같아요. 광고를. 맞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이 로코 강국인데 오늘 로코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그러게. 그렇죠. 선생님 코 로맨스 분이신데. 그러게요. 근데 뭐 동구도 사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럼요. 사랑을 하죠. 꼭 보세요. 진짜 이 정가영 감독님 너무 진짜 웃기고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말. 약간 친구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사람. 네, 저희 뭐 뭔가 코미디 안 본다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또 재밌게 얘기하게 되네요. 사실 많이 본 것 같아. 그냥 약간 기억에서 없었나 봐. 다 지금 영업하신 거나 제가 안 본 것도 다 궁금하고 또 재밌게 봤던 것들이라서 코미디를 안 본다는 말을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앞으로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확답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 사실. 맞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한국 코미디 또 원탑으로 꼽을 만한 코미디 저희 추천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팟캐를 잘 들으셨다면 댓글 및 좋아요 및 구독 및 작은 정성들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징징거리기. 한번 구걸. 달아요.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에 신작 재밌는 거 보고 와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두둥.